안녕하십니까, EDNC 기술팀 배용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속가공 실무자가 느낀 퓨전 360 캠을 주제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은율 대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전공에서 고속가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심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네, 또 뵙네요. 자주 뵙겠습니다. 고속가공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고속가공이라는 말 그대로 그 높은 회전수, 그리고 높은 회전수에 따르는 이제 높은 그 피드 값으로 이제 공작물을 가공하는 가공이죠. 보통 그러면 회전수는 한 얼마나 나오나요? 일단 제장비는 42,000까지 회전이 돌아갑니다. 맥시멈 42,000인가요? 네네네. 45,000 장비인데 네. 일단은 보통 한 10%는 남겨놓으니까 42,000까지 쓰고. 그러면 피드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라피드 값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라피드가 한 3, 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회전수와 피드가 1대1이랑 비슷한 수치네요. 그죠? 가는 거 보면은 살벌하게 가요. 그래. 살벌하죠. 그러면 회전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 정도는 깐다라고 보고, 네네. 4만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돌아가는. 네네. 지금도 42,000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속 가공에서의 그런 기계적 특성은 이제 대략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와 같이 고속 회전과 고속 피드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제 이게 그 고속 가공기의 딱 중요 키포인트네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보게 됐던 게, 전단각의 효율이 높아짐으로써 얻는 이점들이라고요. 이 전단각이라는 뭔가요? 전단각이라는 샤프트, 얼만큼 샤프트 한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단각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조금 그 샤프트 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뭉뚱한 날로 가공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전단각이 낮다라고 보고, 전단각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잘 갈린 칼로 싹둑 자른다라는 느낌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공구는 고속가공기 전용 공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그냥 공구를 쓰더라도 고속가공기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구로도 충분히 고 RPM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RPM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일반 머시닝 센터 가공을 하는 거랑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고속가공기를 사용하는 거랑 확실히 머신 센터 사용하는 것보다 저는 공구 마모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지나감으로써. 네네. 그 대신에 그러면은 절삭 피치는 일반 머시닝 센터 동일하게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적게 줘야 되나요? 절삭 피치라고 하면은 정삭, 황삭이 좀 다 다른데, 황삭 같은 경우에는 RPM을 크게 높여서 피치를 좀 더 크게 줘서 어댑티드 황삭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정삭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건 이제 금형 렌즈 가공을 하니까 피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워시닝 센터에서 가공을 해서 똑같이 피치를 줬을 때 그 조도 차이가 가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만큼 그 전단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 보면은 절삭열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인한 또 고속가공기의 특성들이 있던데, 그것도 한번 좀. 아까 그 공구 마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일단 절삭열이라는 게 이제 전단각이 커지면서 팁 자체에서 이제 열이 전달이 돼가지고 일단 그렇게 그 탈락이 되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열이 크게 받지 않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공구 수명도 상당히 늘어나고, 근데 그만큼 수치라고 하나, 가공 공차 또 충분히 정밀 가공이 형상 공차에 맞는 가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구성인선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생성과 탈락이 굉장히 좀 빠르다. 그리고 그 국소부에 대한 가공을 할 때 발생하는 열이 좀 빠르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변형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밀 가공에 고속 가공을 쓴다라고 보통 하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고속 가공기를 다루기 위해서 캠에서는 어떤 효율적인 작업들을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수 정밀도라든지 아니면은
조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캠에서 나오는 이제 툴패스를 뽑았을 때 나오는 데이터에서 포인트 데이터에 관한 어떤 기능들을 캠에서 제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캠이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캠 자체에서 네. 그 옵션들이 네. 잘 일단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래서 캠에서 옵션 설정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또 포인트 배열. 네네. 그 포인트들의 배열, 그러니까 뭐 원호 가공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 가공을 보통 고속 가공기에서는 다 포인트로 네네. 쫓아서 그쵸. 가공을 하는 게 보통 점 데이터로 많이 점 가공하는 데이터로. 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공이 지공상 코드보다는 전부 다 포인트로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패스. 그런 포인트 배열들이 좀 일정해야 되고 네네. 포인트들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네네네. 그런 거죠. 저도 뭐 옛날에 레더스라는 장비를 만졌지만 네네. 그런 포인트에 대한 배열이 참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몰랐는데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건데 이 툴패스를 뽑아서 나온다고 이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쵸. 딱 그 포인트 데이터 거리나 뭐 어떤 재배열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딱 포인트가 누가 보기에도 깔끔하고 이쁘게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치수도 잘 나오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툴패스도 얼마만큼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깔끔한 툴패스가 나오느냐.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포인트라는 것들을 다 다루는, 어차피 NC 데이터는 다 포인트 데이터니까 그런 포인트에 대한 배열들이 얼마나 일정하고 일괄성이 있냐가 이제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정말 중요한. 좋은 내용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퓨전 360의 장점을 이제 심은열 대리님과 같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연산 속도나 툴패스 비어, 속산출 등등 이렇게 많은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데모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점으로 뽑은 첫 번째 연산 속도인데요. 연산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속도 이거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쵸. 퓨전이 연산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이게 연산이 됐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 지금 한 툴패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된다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연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툴패스를 해가지고 지금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툴패스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내용들이 뜨는데 지금 이제 숨어졌네요. 보시면은 지금 체크박스 이렇게 뜨시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연산이 계속 다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툴패스를 연산하는데 좀 민망할 정도 한 10초? 한 10초는 좀 너무 10초 아니야? 너무 강한 것 같고 한 30초에서 1분 이내로 이 많은 툴패스들이 다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3D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2D 데이터들이 이제 많긴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또 3D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연산 속도는 뭐 거의 뭐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알람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알람이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지금 이렇게 좀 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이 툴패스는 돌리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주의를 해서 돌려야 된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예 툴패스 사용 못하면 X로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 수는 있는데 공구의 진입 진출이나 링킹 탭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조금 풀어보고 또 한번 연산을 돌려. 그래도 여기 뜨네요. 일단 요거는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워크 옵셋 이 폴더 안에 이렇게 이런 확인 문구가 뜨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툴패스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 전체적인 툴패스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엑셀 시트 형식으로 전체적인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이거 처음 보셨나요? 이거 처음 봤는데요. 그냥 엑셀 시트라고 보면 돼요. 이거 그대로 끌어가지고 엑셀로 들어가면은 엑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몇 가지 옵션에서 보면은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디프런트. 여기에서 보면은 디프런트들만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 디프런트만 이렇게 뷰가 보이게 되고 디프런트에 대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좋다. 되게 저는 요 기능을 좀 많이 씁니다. 좀
현업에 있을 때는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이거는 괜찮네요. 그리고 이 뷰어, 풀패스 뷰어가 참 편하죠. 이 다른 캠들에 비해서 정말 아주 편하죠. 너무 편한 게 툴패스 뷰어인 것 같아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다른 캠들은 툴패스를 여기 또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체크를 뭐 켜서 보거나 이러는데 얘는 그냥 갖다 대면 됩니다. 갖다 대면은 여기 툴패스구나, 이렇게 나오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눌러서 이제 탑에서 또 보면 돼. 이런 식으로 툴패스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툴패스를 이렇게 겹쳐서 보는 방식을 저는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 툴패스를 영구적으로 켜놓고 또 이 툴패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색깔도 좀 달라지니까 경계도 확실하고 어떤 건지 볼 수. 참 잘 만들었어요. 퓨전 잘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의 아쉬움들이 좀 있는 항상 뭔가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보면 이 공구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공구도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요 공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공구에 대한 뭐 폴더는 보기 싫다, 이런 설정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공구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축이 꺾이게 되면 3+2 축이나 이렇게 되면 이 축 방향도 이 공구가 다 세워져 가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알아서 다. 그쵸. 만약에 뭐 여기에서 2D 컨투어를 클릭을 하고 축 방향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지금 공구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리고 얘에 대해서는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얘로 바꾸게 되면은 이 툴패스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또 나오고 좀 편하죠. 그냥 이거 마우스 커서에 나오는 공구네요. 이거는 그쵸. 시뮬레이션이랑 다른 거네요. 시뮬레이션 공구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이 공구가 어디쯤 위치되어 있다라는, 이 보시면 X가 있죠, 마우스 끝에. 갖다 대보면서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구나, 다 파먹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톡 산출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퓨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제가 스톡 산출 기능을 미리 켜놨어요. 자, 이걸 끄고 키는 방법은 F8번입니다. 그다음 그거에 대한 설정들은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8번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툴패스를 하나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툴패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가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툴패스 저기 모여있는 게 중첩돼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툴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 순서에 맞춰서 이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스캘럽을 누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맞는 공정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참 편하죠. 그렇죠. 이거는 처음 캠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심신에 암정을 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편하고, 다른 건 이제 하이퍼밀이나 파워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톡 산출하는 게 따로 이제 연산이 더 들어가는 그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중첩돼서 볼 수 있는 건 간편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품 가공에서 정말 임팩트 있는 기능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구별 커팅값 제어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능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대리님도 이 기능은 보셨을 때 좀 좋지 않던가요? 상당히 간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다른 캠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공구를, 공구 직경이나 그 공구 번호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커팅 값을 다르게 주고 그렇게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만약에 50파이 공구라고 했을 때 이 공구에다가 커팅 값을 1번, 2번 뭐 이렇게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적는 값, 이게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참 편합니다. 그리고 맞죠? 스텝 다운 값하고 스텝 오버 값도 황삭, 중삭별로 또 모두 설정이 가능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인터페이스 자체도 저렇게 상당히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 기능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퓨전을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하면서 보면은. 근데 이게 진짜 활용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계산식이 다 있거든요. 얘에 대한. 그래서 계산식까지 이제 땡겨 쓰게 되면 정말 효율적이에요. 계산식도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접해보는 뭐 공구나 이런 거는 좀 계산식을 대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꿔가면서 쓰고, 자, 이거는 황삭할 때 쓰는 걸로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툴패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여기에서는 정삭이다.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하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이걸로 끝난 겁니다. 가공이 정말 편하죠. 간편하죠. 이런 것도 부품 가공할 때는 상당히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부품 가공, 뭐 고속 가공기로 지금 뭐 부품도 뭐 잘하면 하게 될 수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부품 가공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놓고 중삭 쓰고 정삭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저런 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또 안 써도 되니까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피드 최적화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 기능을 좀 써보진 않았었어요 몇 번.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네네.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대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능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는 대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드 최적화라고 하면은 R값이나 그 R값에 연장되는 그 길이만큼 그 피드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피드를 조절을 하는 것을 피드 최적화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패럴럴 정삭으로 피드, 그러니까 툴패스를 내면은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피드 최적화를 해놓은 형상인데,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 게 피드가 제가 원하는 피드를 조절을 해놓은 형상입니다. 네,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이쪽 탭에서 헬스 탭에서 피드 옵티마이제이션 요거를 눌러주면은 원하는 각도, 그 다음에 그 여기 레디우스 이제 R값, 그러니까 1R 밑으로는 내가 피드를 제어를 하겠다. 네, 그리고 디스턴스는 거리 값인데 그 1R 밑으로 해서 이제 제어된 R 값에 연장된 5mm만큼 내가 피드를 제어하겠다 하는 형식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reduce feed rate는 그만큼 내가 feed 10만큼 뭐 만약에 100 갔다가 여기서 10을 주면은 100을 쭉 가다가 10만큼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은 형상마다 코너 부분은 당연히 머신이 기계가 감속을 합니다. 감속을 하는데 어떤 거는 뭐 50% 감속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0% 감속을 할 수도 있고 항상 형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구 마모나 뭐 부하를 더 적게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조금 확실한 그 근사치에 맞는 그 가공 시간을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공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네. 기계의 가감속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네, 보면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91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기계에 돌리면 91시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아마 가공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알 텐데, 또 가감속을 보면은 여기 보면 173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일정 피드를 제어를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173시간이 나온다고 하는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돌릴 때는 이제 이 위에 있는 91시간짜리로 네네네. 돌리긴 하지만 네네.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렇게도 써보기는 한다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정밀하게. 오, 좋네요. 고속 가공기도 가감속의 영향을 참 많이 받나요? 그런가요? 많이 받죠. 고속 가공기만큼 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형상 따라서 각이 큰 데는 훨씬 가공속을 많이 받아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는 뭐 가공 시간 대비 곱하기 2배. 2배. 네네, 2배. 뭐 작은 거는 1.2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하곤 하는데, 뭐 목요일 날 끝났다 했던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금요일 날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제품 납기 시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능을 쓰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얼추 맞아 들어가는 형식인 것 같아서 네. 좀 쓰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유익한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직관적인 툴패스 설정. 이름을 일단 제가 직관적인 툴패스 설정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제 툴패스 설정이 얘는 하나의 공정 안에서 거의 90%, 100%를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직관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인 툴패스 설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단어가 조금 이상하다고 이제 댓글이 한번 있으셔서 네네네네. 아마 제가 PT를 만들었다면은 좀 심플한 인터페이스 설정이라고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직관적 툴패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기 힘든 메뉴네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직접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제가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능들 2D 기능, 3D 기능, 그 다음에 멀티 액시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되게 뭐 다양한 기능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툴패스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창을 여기로 좀 옮겨 볼게요. 그리고 창도 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공구 설정, 여기서
바로 하고 피드 네. 이런 값도 가능하고 지오메트리 가공 영역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톡에 대한 스톡 사이즈에 대한 인식시키는 거 그 다음에 툴패스를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탭에 대한 이런 탭도 옆에 만들어서 그 장난감 레고처럼 뭐 뜯어내는 그런 식도 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왕삭 기능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랩 툴패스라고 해가지고 원통형 구조의 툴패스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코일 모양을 내경 코일 아니면은 뭐 볼트, 너트 뭐 이런 유효지름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폭을 뭐라고 하죠? 그 나사산의 그런 피치 그런 피치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축에 대한 설정들 3+2축 아까 축 튼 거 보여준 것처럼 그것처럼 그 옵션이구나. 이게 동시 제어는 아니지만 이제 3+2에 대한 뭐 3+1 요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툴패스의 위치들을 정할 수 있고요. 그럼 높이 설정도 여기서 다 하고 패스에서 토러런스부터 해가지고 모든 설정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멀티플 피니싱 패스부터 해서 뭐 오버랩은 얼마를 시킬 거며 피니싱 패스를 또 추가해서 동일한 패스에 한 번 더 똑같은 패스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좀 보면은 진짜 좀 옵션은 여기 이게 밖에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내부에 이렇게 다 들어있으면서 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심플하고 360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단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심플한 탭에 안에 있을 건 다 있는 게 짜임새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2D에서만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3D도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몇 개 추가되는 건 이제 면에 대한 것들에 2D 가공은 이제 선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가공을 하는 거고 3D 가공은 형상을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형상에 맞춰서 이런 서피스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 이 면을 가공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설정들 그 다음 플랫 아레아를 또 플랫 연력을 또 찾고 그런 것들도 다 여기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되게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러면서 기능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아요. 파워풀하게 또 제공을 하고 막 많은 거는 막 다른 캠 중에 막 많은 탭이 많은 건 한 10개가 넘는 것도 있고 그쵸. 그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에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고 또 어디 어디 또 뭐 유틸리티 들어가서 또 봐야 되고 어디 또 가서 봐야 되고 또 뭐 수정해야 되고 또 다시 또 뭐 어디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 퓨전 360은 그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직접 쓰는 사람들도 좀 편하다라고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퓨전 360의 단점 뭐 좀 보완해야 될 점 보완이 됐으면 하는 점들을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또 옆에 실무자가 계시니만큼 이런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는 불균이란 포인트 배열 이 부분이 참 저가형 캠의 좀 단점이기도 한데 근데 퓨전이 그렇게 나쁜 포인트 배열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은 업데이트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은 같이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 미리 한 3개의 툴패스를 만들어 놨고 여기 보시면은 이 포인트 배열들의 이제 차이고 토러런스의 차이인데 이 값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용량이죠? 네, 용량이죠. 이 용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 2개는 용량이 같습니다. 왜 같지? 제가 일단 다르게 값을 줬는데 1000분의 5를 주고 얘는 1000분의 5를 줬네요. 아 잠시만요. 이거를 1000분의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된 실수입니다. 의도된 실수니까 일단은 보시고 자 포인트 데이터가 이제 좀 바뀌면서 1.5MB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배열됐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포인트가 조금 이상합니다. 포인트 배열들이 좀 엉성하기도 하고 뭐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 너저분하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은 그렇습니다. 뭐 띄엄띄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피스 곡면의 상태일 수도 있고 뭐 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가의 캠들은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해서 조금 일간격스럽게 1등간격스럽게 좀 만드는데 아직 그 기능이 그렇게 퓨전이 좀 활성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리님이 일단 보실 때는 이게 좀 어떠셨네요? 이게 뭐 저는 이 포인트 이 배열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요. 이게 가공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 배열에 따라서 이 조도차가 워낙 편차가 좀 있어서 배열이 요 부분만 좀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게 특히 저는 이제
경면 가공을 하기도 하니까 이 배열에 조금 아쉬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토러런스 값이기 때문에 이 공차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등 간격이 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토러런스를 얘는 뭐 100분의 1 얘는 1000분의 5로 줄였습니다. 그랬을 때도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또 그 기본적인 구조와 이런 느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구가 여기서 한번 멈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구가 다 서는 지점이거든요, 이 포인터들이. 그래서 좀 물렁물렁한 느낌으로 네, 가공이 포인트의 느낌 그대로 아마 면에서 네.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대리님도 경면 가공이 주였고 저도 옛날에 경면 가공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무리 토러런스를 높여도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려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 될 거라고 보고 촘촘한 게 딱 일정하게만 나와도 뭐 띄엄띄엄 하더라도 일정하게만 나오면 조도가 깔끔하고 일정하게 나오는데 저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조금 또 부족한 점으로 뽑은 거는 캠을 보조하는 부가 기능입니다. 네. 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핸들링이 조금 원활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은 정해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뭐 툴패스나 이 캠의 기능에서는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틀림없죠. 네, 정말 괜찮습니다. 틀림없는 수준입니다. 포인트도 뭐 이렇게 경면 가공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깎아내야 된다. 네. 그런다면은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 금형 가공에서도 저게 뭐 일반적으로 후작업을 사정을 한다거나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코어 가공도 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고 무사상 가공일 때는 좀 힘들겠지만 저 정도면 또 뭐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또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캠보다 뭐 부족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약간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 까지가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캠들이 좀 일반적으로 단축키 설정이 조금 원활하거나 그다음에 뷰어에 대한 것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얘는 뷰어 기능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뷰어에서도 이런 걸 단축키를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클릭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이게 진짜 좀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이제 크거든요. 지금 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큽니다. 이미 제가 이거 누르는 시간만큼 그렇죠. 돌렸을 때는 단축키로 만약에 있었으면 이거 한 4-5번 사이클은 돌아갔을 시간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피벗이 조금 또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피벗 여기는 이제 찝으면은 찝은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마우스를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어떤 피벗점을 하나 딱 클릭을 해주면은 거기가 피벗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이 축약됨으로써 조금 헷갈리는 요소가 있긴 한데 그것도 적응하면은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들도 단축키로 하나 만들어주면은 좀 아주 유용할 텐데 핸들링 하는데 조금 그리고 그 외에 뭐 와이어 프레임 보거나 이런 것들은 잘 되기 때문에 단축키로 이미 커스터마이징은 안 되는데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컨트롤 1번부터 한 6번, 4번 뭐 이런 사이 안에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또 봤을 때 하이드 기능, 면을 좀 숨기는 기능. 그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Z로 들어가서 빼주고 일단 이 파일 자체가 솔리드 파일이기 때문에 얘를 스티치를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체인 셀렉션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다 뜯어줍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파일이 뜯겨서 이렇게 바디 몇 번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에 있는 이 지금 공면 이제 다 공면 상태로 된 거니까 이 공면을 좀 숨겨볼게요. 그래서 숨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면을 좀 숨기고 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숨긴 걸 숨긴 게 불러드리기가 쉽지 않죠. 어딘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봐내는 방법이 이게 또 심은열 대리님의 도움을 좀 받았죠 그때. 그렇죠. 전체적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누르고 선택을 해줍니다. 다 선택을 해주고 저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전체 눈 모양을 한번 해제를 해주고 다시 켜줍니다. 아닙니다. 다시 여기서 쇼 하이드를 한번 눌러주고 전체적으로 숨겨주고 얘를 다시 숨겨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쇼 하이드를 해서 이렇게 켜줍니다. 이게 참 4번 정도의 어떤 큰 대서 사실을 거쳐야 이제 나오는
그쵸.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단축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힘들었고 단축키는 뭐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보면은 V라는 단축키를 제공을 하지만 그것보다 레이어 관리가 조금 되거나 좀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희한하게도 없는 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컨셉 자체가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이게 부품이나 기계 쪽 설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보면은 레이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금형이나 좀 서피스가 많은 그런 애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 레이어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캠 작업자로서는 이 레이어는 모든 캠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레이어다 보니 좀 레이어 기능이 추가되면은 굉장히 좀 작업하는데 큰 효율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캠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기능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5회차의 방송을 이제 기다리시게 되시겠네요. 4회차까지는 저희가 방송을 했고 5회차 때는 이제 공부에 대한 걸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송일 둘택의 이두관 대리님이 또 참석을 하셔서 이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도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